네, 버스 안에서 한 승객이 벨을 누르지 않고 내려달라고 했다가 버스 기사에게서 거친 욕설을 들었는데요. 지자체에게 민원을 제기했지만 이 처벌을 기대할 수 없자 결국 모욕죄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박현우 기자입니다. 인천 송도와 서울 강남으로 가는 광역버스 안. 버스 기사가 거칠게 욕설을 하기 시작합니다. 배를 뻘로 만들어놨냐고. 승객이 벨을 누르지 않고 내려달라고 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듣다 못한 다른 승객들이 말려보지만 아저씨 그만하세요. 쌍욕까지 하면 사고는 없어요 정말로. 그래도 거친 말은 계속됩니다. 휴일날 일하는 것도 짜증나 죽겠는데 벨 누르면 버스가 안 서냐고. 나 진짜 이 지하철이야 이게? 버스에 탄 승객들은 황당하고 기분이 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쓰는데 왜 안 쓰느냐. 네네네. 그렇게 얘기했더니 이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그냥 그 말밖에 안 했어요. 그분 옆에 외국 사람들도 타고 있는데 어쩌면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그러겠지. 욕설을 들은 승객은 버스 회사 소재지인 인천시와 연수구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처벌을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버스 기사분들의 불친절에 대해서는 여객자동차법에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좀 많이 희박해요. 그게 좀 힘든감이 없지 않아 있긴 합니다. 결국 이 승객은 버스 기사를 모욕죄로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고소장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박현우입니다. 운행 중인 버스의 기사를 폭행해 위험에 빠뜨리는 일, 정말 모든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입니다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처벌을 대폭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CJB 황상호 기자입니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시외버스 안입니다. 앉으세요. 앉으시라고요, 착하게. 운전사가 운전에 방해된다며 중년 여성에게 앉으라고 크게 소리칩니다. 하지만 여성은 기사에게 다가가더니 가슴을 때리고 팔을 잡아 흔듭니다. 욕설도 멈추지 않습니다. 운전대를 잡고 있던 기사의 손까지 꺾습니다. 참다 못한 다른 승객이 제지하자 또다시 욕설을 퍼붓습니다. 버스 안에서 난동을 부린 이 50대 여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상황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욕을 막 하면서 달려들어가지고 가슴을 한 두세 대 때리고 얼굴을 그냥 확 켜버리더라고요. 양쪽 손을 붙이고 있으니까 핸들도 맞고. 당시 버스에는 승객 13명이 타고 있었는데 2차 사고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경기도 고양시에서 60대 취객이 운전사를 폭행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운전대를 놓치면서 버스가 표지판 기둥을 들이받아 승객 20명이 다쳤습니다. 한 해 발생하는 운전기사 폭행 사건은 전국에서 3천여 건에 이릅니다. CJB 뉴스 황상호입니다. 안동의 한 중학교 교무실에서 40대 여교사가 학생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동료 교사들이 보는 앞에서 폭행을 당한 해당 교사는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건이 일어난 건 어제 오전 8시 40분 1교시 준비로 분주한 교무실 안이었습니다. 이 학교 3학년 담임 48살 여교사 뒤로 14살 K모군이 달려와 여교사의 오른쪽 뺨을 주먹으로 가격한 겁니다. 들어와서 아마 얼굴을 이렇게 쳤더니 뒤에서 바로 이제 넘어졌죠. 치기 전에 교실에서 있다가 통제가 안 돼가지고 운동장에 나가지고 막 소리를 버레버레 지르고. K군은 폭행 직전 소지품 검사에서 흡연 사실이 발각되면서 담임인 여교사로부터 교실에서 훈계를 받은 상태. K군이 교실에서 욕설을 하며 거칠게 반항하자 훈육에 어려움을 느낀 담임 선생이 교무실로 내려와 교장과 의논하던 찰나 학생이 교무실까지 쫓아와 행패를 부린 겁니다. 학생은 키 180cm, 몸무게 90kg이 넘는 거구였습니다. 보다 못한 동료 교사들이 경찰에 신고하는 한편 해당 학교는 학생에게 교권 침해 명목으로 10일의 출석 정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여교사는 충격으로 인해 학교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병원 치료를 하셨고 교권 보호 힐링 연수 프로그램도 있고 치료 프로그램도 있고
충분하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최근 구미에서 고등학생이 수업을 방해하다 제지를 받자 30대 여교사를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하는 등 교사 폭행과 폭언 등 교권 침해 사례는 해마다 5,000건 가까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엄지연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고부 갈등을 겪어온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폭행했습니다. 그런데 폭행 현장에는 며느리가 데려간 사설 경호업체 직원까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주우진 기자입니다. 경남 창원의 한 고급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34살 배모 여인과 배 씨가 고용한 경호업체 직원 2명이 차에서 내립니다. 엘리베이터를 탄 이들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배 씨의 시댁이었습니다. 지난 4월 22일 아침 7시 반쯤 경호업체 직원들을 대동한 배 씨가 시어머니 54살 조모 씨를 폭행했습니다. 배 씨는 시어머니가 출입문을 열자마자 머리채를 잡고 넘어뜨린 뒤 마구 때렸습니다. 시아버지가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전치 3주 중상을 입힌 배 씨는 달아났습니다. 그냥 며느리하고 시어머니하고 형사가 경찰이란 형사. 어이없는 폭행 사건은 오랜 고부 갈등이 원인이었습니다. 조 씨는 며느리가 데려온 남자들도 폭행에 가담했다며 고소했습니다. 경호업체 직원들은 신변 보호를 요청한 배 씨가 오히려 먼저 폭행해 싸움을 말리기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경찰은 배 씨를 존속 상해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용역 직원들의 폭행 가담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NN 주우진입니다. 라면 상무, 남양유업, 경주빵. 최근 소위 갑행사 하려다가 되레 을에게 큰 코 다친 사건들이죠. 중국에서도 외제차를 모는 청년이 청소부를 폭행했다가 몰려나온 시민들에게 봉변을 당하는 등의 비슷한 사건이 잇따랐습니다. 고은상 기자입니다. 수백 명의 시민들이 도로 한가운데 세워진 고급 외제차를 둘러쌌습니다. 50대 청소부가 쓰레기를 치우는 과정에서 이 외제차 앞을 막아섰는데 외제차에서 내린 청년이 청소부를 때린 겁니다. 외제차와 청년은 경찰의 통제하에 3시간 만에 가까스로 현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결국 이 청년은 청소부에게 우리 돈으로 450만 원을 물어줘야만 했습니다. 앞서 이달 초에도 고급 외제차를 몰던 음주 운전자가 택시를 들이받고 도망가자 수백 명의 택시기사들이 몰려나와 역시 외제차를 둘러싼 뒤 차를 부수고 운전자를 붙잡아 경찰에 넘겼습니다. 사회 통제가 엄격한 중국에서조차 극심한 양극화가 가져온 차별과 무시에 말 한마디 제대로 못했던 약자들의 집단 행동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은상입니다. 조직폭력배들이 시민을 집단 폭행했습니다. 도로를 무단 횡단하던 자신들에게 자동차 경적을 울렸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JTBC 제휴사인 대구일보 고정일 기자입니다. 휴대전화를 손에 든 한 남자가 아우디 승용차를 가로막습니다. 잠시 후 건장한 체격의 남자들이 몰려들고 일부는 승용차 위로 뛰어오릅니다.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운전자를 위협하며 계속 시비를 겁니다.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자 지붕 위로 다시 올라가 아예 쿵쿵 소리가 날 정도로 뜁니다. 이들은 울산과 거제 일대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 행동대원 29살 박모 씨 등 8명. 기분 나쁘게 경적을 울렸다는 게 폭행 이유였습니다. 자기 구역에 또 가지고 일반인들 자기한테 조그만 이라도 이해관계 없게 되면 집단으로 폭력과 온갖 욕들로 이런 행동을 보이고 합니다. 운전자 24살 정모 씨와 동승자가 달아나자 끝까지 쫓아가 집단 폭행했습니다. 정 씨는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8주의 부상을 입었습니다. 애들이 저 피했는데 갑자기 입간판 그거 들고 찍으려고 들고 뛰어오더라고요. 도망가고. 경찰은 박 씨 등
조직폭력배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대구일보 고종일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밤이면 왜 택시들이 단거리는 안 가는지 그 비밀이 풀렸습니다. 조직을 결성해서 장거리 손님을 독점해온 택시기사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실제 조폭 출신도 있어서 폭력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버스가 끊긴 시각, 시동이 꺼진 택시들이 줄줄이 서 있습니다. 체격이 건장한 택시 운전사들이 호객 행위를 합니다. 다른 택시가 도착하자 욕설을 하며 내쫓습니다. 빼주라고! 기본하냐? 전화 좀 하고. 차 빼고 해도 되잖아! 인천에서 일하시라고 인천에 서울에서 일하지 마시고 인천 차면. 이른바 조폭형 택시입니다. 경찰 조사 결과 조직폭력배 출신인 37살 신모 씨 등 택시기사 22명은 2011년부터 상조회 3개를 만들어 강남역 일대의 장거리 택시 승객을 독점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새벽이면 이곳에서 빈차 표시 등을 끄고 주차한 것처럼 단속을 피한 뒤 장거리 손님만 골라 태웠습니다. 이들은 회원이 아닌 택시기사들이 손님을 태우려 하면 집단 폭행을 일삼았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500명이 넘습니다. 단속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단속 공무원까지 폭행했습니다. 휴게피시를 알려들어요, 그냥. 역수를 잡고 팔다고 다니고, 어거치게 한 거예요, 경찰은 신 씨 등 22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지자체에 이들의 자격정지를 통보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말썽 부려 파출소에 온 취객들 위기 모면하려 하는 단골 허풍이 조폭 행세라고 합니다. 한 남자가 심지어 내가 두목이니 대우를 제대로 해달라고 난동을 부렸는데요. 알고 보니 정말 경기 지역 최대 폭력 조직의 두목으로 드러나서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정동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그제 새벽 경기도 성남의 한 파출소. 술자리에서 시비가 붙었다는 건장한 체격의 남성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작성하던 진술서를 갑자기 집어던지더니 의자를 내동댕이 칩니다. 경찰관들이 달려들어 수갑을 채우자 이번에는 머리를 에어컨에 부딪히며 자해를 합니다. 자신이 폭력 조직의 두목인데 대접을 안 해주고 수갑을 채웠다는 게 그 이유였습니다. 자기가 조폭이었는데 저기 항상 술 먹고도 오면 그러잖아요. 내가 조폭이고 내가 누군다고 하지만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파출소 안에서 담배를 못 피우게 하자 화장실에서 경찰관의 뺨까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파출소 내에서 한두 번 그래가지고 담배 빼서 껐고 화장실 가가지고 또 담배 불을 붙여가지고 피니까 내가 또 제재를 하니까는.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운 이 남성은 44살 김모 씨. 파출소에서 김 씨를 인계받은 경찰이 신원을 확인해보니 그의 주장대로 조직원 100여 명을 거느린 전과 시범의 폭력 조직 두목이었습니다. 김 씨가 두목으로 있는 K파는 지난 1990년대부터 성남 지역 유흥가를 중심으로 경기 지역 최대 폭력 조직으로 성장해왔습니다. 술자리에서 김 씨에게 맞았다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아 경찰은 공무집행 방해 혐의만 적용해 김 씨를 구속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보통 영화에서는 조직폭력배들이 폼나는 양복에 검은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이 많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현실 세계는 달랐습니다. 조폭의 상당수는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누군가 차에 오르자 90도로 머리 숙여 인사합니다. 대구 일대에서 유흥업소 등을 관리하며 이권을 챙겨온 조직 폭력배들입니다. 야구방망이를 들고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유흥가 부근에 집결하여 싸움에 대비했고, 이처럼 유흥업소는 조폭들의 전통적인 활동 무대입니다. 최근에는 조폭들이 진화하면서 대포차 영업이나 해외 카지노 원정도박 알선에도 깊숙이 개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발짝 더 나아가 기업 인수합병이나 부동산, 건설업 등 합법을 가장한 사업에까지 발을 넓히면서
주먹보다는 머리를 쓰는 구조로 변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기업화된 조폭과 영세 조폭의 수익에도 양극화 현상이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형사정책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월 500만 원 이상 번다는 응답 비율은 20.8%, 반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는 37%에 달했습니다. 동네에서 주먹을 쓰는 조폭의 경우 선배에 심부름을 해주고 열정페이 수준의 용돈을 받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시민 생활에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는 조폭의 경우 취업 제한이나 사업을 막을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연합뉴스TV 배삼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저녁 내리막을 달리던 마을버스가 아파트 담벼락을 들이받아 20여 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전 공포에 질린 승객들의 모습이 차량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오늘 첫 소식 김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편도 1차선 내리막길을 마을버스가 달립니다.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과속 방지턱을 넘자 승객 한 명이 주의를 줍니다. 이거 왜 합니까? 앞에 방지턱이 있는데. 하지만 두 번째 방지턱이 없이 거칠게 넘자 승객들이 동요하기 시작합니다. 옆으로 부딪히죠, 옆으로. 안 세워줘요? 세 번째, 네 번째, 재차 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승객들의 비명은 커집니다. 부딪히죠, 벽에. 벽에 잘 받으죠. 버스는 멈출 줄을 모르고 비명소리와 함께 화면이 끊깁니다. 공포의 40초, 500m 동안 이어진 버스 질주는 아파트 주차장 담벼락을 들이받고서야 끝이 났습니다. 버스 기사와 승객 등 27명이 다쳤습니다. 현재 8명이 입원 치료 중인데 다행히도 생명에 지장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심을 잃고 내려오던 버스는 이곳을 먼저 들이받은 뒤 마주오던 승용차를 기차 충격하고 다시금 이 벽을 들이받고서야 멈춰섰습니다. 현재로선 70대 고령인 운전기사의 운전 부주의가 사고 원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과속 방지턱을 지나면서 약간의 그 중심을 잃고 당황스러워가지고 정상적인 운전이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찰은 제동장치 등 차량 부품의 결함 여부에 대해서도 국과수를 통해 면밀히 조사할 예정입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달리던 마을버스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기사의 재빠른 판단과 대응으로 다행히 승객들이 미리 대피해 큰 사고는 면했지만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김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로 한쪽에 세워진 버스에서 진화 작업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좌석 창문은 깨져 있고 차체는 불에 검게 그을렸습니다. 타이어는 까맣게 탄 데다 구멍이나 바람이 다 빠졌습니다. 불이 난 마을버스의 참혹한 모습입니다. 이 좌석부터 천장까지 버스 내부는 그름을 뒤집어 쓰면서 완전히 새까맣게 변해 있습니다. 이 버스 바닥에는 이처럼 손잡이가 나뒹굴고 있습니다. 달리던 마을버스에서 불이 난 것은 오늘 오전 9시 50분쯤 부산 대저동 금호 지하차도에서입니다. 뒷바퀴 제동 장치에서부터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쪽에서부터 인화가 돼가지고 열로 인해가지고 터지면서 이 파스가 났고 나머지 안에는 다 타버렸기 때문에 차량 이상을 감지한 버스기사가 미리 승객 10여 명을 내리게 했습니다. 정비소를 향해 가던 버스는 10km를 겨우 간 지점에서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미리 승객들이 내리지 않았다면 인명피해도 날 법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이상이 있다 싶어서 이제 그 하단 얼굴에 손님 내려주고 이 차량 이상이 있어가지고 돌아가지고 이제 정비하러 가는 도중에 이제 불이 난 겁니다. 지난달에도 경남 창원에서 국도를 달리던 시내버스에 불이 났습니다. 엔진 인터쿨러 고장으로 인한 화재였습니다. 많은 승객들이 타는 버스의 특성상 불이 나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KNN 김상진입니다. 어제 저녁 부산의 한 도로에서 트럭과 시내버스가 충돌해 승객 등 12명이 다쳤습니다. 천안의 한 철물점에서 불이 났고 또 서울 주택가에는 멧돼지가 출현하기도 했습니다. 밤사이 사건 사고 한현희 기자입니다. 시내버스 앞부분이 흉측하게 찌그러졌습니다. 부산 송정동의 한 교차로에서 덤프트럭과 시내버스가 충돌한 건 어제 저녁 6시 40분쯤. 이 사고로 버스 운전기사 51살 강모 씨와 승객 등 1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두 차량 운전자가 신호 위반을 하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1시 50분쯤에는 충남 천안시 성정 이동에 있는 한 철물점에서 불이 나 50분 만에 꺼졌습니다. 제가 자고 있는데 이제 밖에서 불이야라는 소리가 나서 이제 베란다에서 딱 봤는데 이제 불 기둥이 이렇게 막 쏟아나다가 폭발음이 계속 한 10여 차례 나면서 소방당국은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앞선 오늘 새벽 0시 20분쯤에는 서울 성북동 주택가에 100kg짜리 멧돼지가 나타났습니다. 경찰이 실탄 6발을 쏴 멧돼지를 사살했고 주택 마당에 있던 화분이 일부 파손된 것 외에 다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쯤에는 경기 구리시 교분동 한양대학교 병원 지하 2층 변전실에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누출돼 6명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하층 계단을 못 들어가게 하고 주차장 쪽에서도 재건축까지 해가지고 진입을 이렇게 쪽으로 못 들어오게 하고 조치를 했었죠. 경찰과 소방당국은 변전실 안에 있는 소방시설이 고장나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오늘 오전에 경기도 성남시 탄천 위 다리에서 시내버스가 난간을 들이받고 하천변 공원으로 추락했습니다. 차고지를 막 나선 뒤여서 다행히 승객이 타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노동규 기자입니다. 시내버스가 하천변 잔디밭에 찌그러진 채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 반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탄천위 다리를 지나다 5m 아래로 추락한 겁니다. 난간을 들이받은 버스는 그대로 교각 아래에 떨어졌습니다. 이 사고 장소는 휴일을 맞은 시민들이 여가를 즐기러 나오는 공원이라 하마터면 커다란 인명피해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차고지를 막 나선 버스라 다행히 타고 있던 승객은 없었지만 운전기사 56살 김모 씨가 온몸에 타박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의 운전 미숙으로 사고가 난 걸로 보고 있습니다. 해양경비안전서 단속대원들이 빠른 속도로 중국어선에 다가갑니다. 정상명령 실시! 이딴 정지명령에도 어선이 계속 달아나자 마침내 배를 장악합니다. 그때의 진행 성공! 중국 어선엔 우리 해역에서 멋대로 잡은 펄펄한 꽃게가 가득합니다. 해경은 서해 북방 한계선을 침범해 꽃게를 불법 포획한 혐의로 중국 어선 2척을 납포하고 선원 12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열차 안에 흰 소화기 분말이 가득합니다. 오늘 오전 8시 45분쯤 40살 임모 씨가 분당선 열차 안에서 승객 수십 명을 향해 소화기를 뿌렸습니다. 이 소동으로 열차 운행이 15분간 중단됐고 승객들에게 제압된 임 씨는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SB의 노동규입니다. 일단 위험할 것 같으면 어른도 구경만 하는 게 요즘 세태인데 한 여고생이 용기 있게 시민의식을 발휘한 현장이 있어서 소개하겠습니다. 음주운전 차량에 치일 뻔한 버스 기사를 구했습니다. 송성준 기자입니다. 시내버스 앞으로 승용차가 차선을 무시하고 달립니다. 수상하게 여긴 버스기사. 신호대기 중에 내려 승용차 앞을 가로막습니다. 술 냄새가 굉장히 많이 나서 그래 도망가다 더 큰 사고가 난다 이래 생각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막아서갖고 제지를 한 거지요. 승용차가 버스기사를 밀어붙이면서 사고 날 뻔한 아찔한 순간 빨간 가방을 맨 여학생이 도로에 뛰어들어 버스기사를 돕습니다. 승용차는 설설 꽁무니를 빼더니
버스기사를 넘어뜨리고 속도를 올려 달아납니다. 여학생은 쓰러진 기사를 보살피며 차 번호를 외칩니다. 행인들의 식무로 승용차 운전자는 600m를 달아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 0.104%의 만취 상태였습니다. 이 차 운전자가 자꾸 앞으로 빼달라가는 걸 가까이 붙어갖고 이제 계속 이제 그 차량을 막았어요. 막고 이제 그 도로 우측에 씌우는 걸 저희들 운전자를 내려보니까 술이 좀 채가 있고 몸도 약간 이제 비틀거리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용기 있는 행동을 보여준 주인공은 앳된 얼굴의 여고생이었습니다. 왜 그랬냐는 질문에 아빠 생각이 나서 반사적으로 뛰어들었다고 답변했습니다. 계속 상황을 보니까 다치면 안 되시잖아요, 사람이. 그래서 너무 위험에 처하신 것 같아서 너무 놀라서 일단은 뛰어 들어갔어요. 가게에 보태려고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이었다는 사연이 더해지면서 네티즌들의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SBS 송승준입니다. 얼마 전에 큰 사고가 난 버스에서 자신만 먼저 빠져나왔던 버스기사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반대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인지 백종규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속도를 줄입니다. 이어 조심스레 차선을 바꾸고 안전한 갓길에 정차합니다. 차를 세운 기사는 말을 못하고 손짓으로만 고통을 호소합니다. 기사님께서 이제 말씀도 못 하시고 오른손을 계속 이제 가슴 쪽에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움직이시기는 했거든요. 의식은 있고. 승객들이 구급대원을 불러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곧바로 의식을 잃은 운전기사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급성 뇌출혈로 사경을 넘나들면서도 승객 40여 명을 구해낸 운전기사는 55살 한원기 씨. 한원기 기사는 쓰러진 와중에도 한 손은 핸들을 잡고 끝까지 승객들의 안전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인의 생명이 위태로운데도 정확한 판단으로 승객의 안전을 챙긴 한 씨가 승객들은 고맙기만 합니다. 그 기사님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와중에 갓길에 세워서 사실 그 승객들이 거의 다 꽉 차 있는 상태였는데 좀 잘못된 판단이었으면 사실 좀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여가지고. 평소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한 씨에게 생긴 불행이 동료들은 믿기지 않습니다. 우리 전 직원들, 우리 운전기사 대변해서 빨리빨리 툴툴 일어나서 건강을 찾았으면 바랍니다. 한 씨가 깨어나기 어렵다는 의료진의 설명에 가족들은 남을 먼저 살핀 본인의 뜻을 받들어 장기 기증을 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카들도 결혼식을 내년에 해야 되는데 이제 손 잡아주기로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좀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급성 뇌출혈로 쓰러지면서도 버스를 갓길에 안전하게 정차시킨 버스기사가 있습니다. 사경을 넘나들면서도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안전을 챙겼는데요. 백종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를 달리던 버스가 갑자기 비틀거리더니 속도를 줄입니다. 이어 조심스레 차선을 바꾸고 안전한 갓길에 정차합니다. 차를 세운 기사는 말을 못하고 손짓으로만 고통을 호소합니다. 기사님께서 이제 말씀도 못 하시고 오른손을 계속 이제 가슴 쪽에 이렇게 손을 대고 있는 것 같아요. 움직이시기는 했거든요. 의식은 있고. 승객들이 구급대원을 불러 급히 병원으로 옮겼지만 곧바로 의식을 잃은 운전기사는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입니다. 급성 뇌출혈로 사경을 넘나들면서도 승객 40여 명을 구해낸 운전기사는 55살 한원기 씨. 한원기 기사는 쓰러진 와중에도 한 손은 핸들을 잡고 끝까지 승객들의 안전을 챙겼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본인의 생명이 위태로운데도 정확한 판단으로 승객의 안전을 챙긴 한 씨가 승객들은 고맙기만 합니다. 그 기사님한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와중에 갓길에 세워서 사실 그 승객들이 거의 다 꽉 차 있는 상태였는데 좀 잘못된 판단이었으면 사실 좀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사고여가지고. 평소 굳은 일을 도맡아 하던 한 씨에게 생긴 불행이 동료들은 믿기지 않습니다. 우리 전 직원들, 우리 운전기사 대변해서 빨리빨리 툴툴 일어나서 건강을 찾았으면 바랍니다.
한 씨가 깨어나기 어렵다는 의료진의 설명에 가족들은 남을 먼저 살핀 본인의 뜻을 받들어 장기 기증을 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조카들도 결혼식을 내년에 해야 되는데 이제 손 잡아주기로 했는데 그런 모습을 보니까 좀 가슴이 많이 아픕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미국의 뉴욕타임즈가 한 중국 운전기사의 행동에 빗대서 우리나라 세월호 승무원들과 대조되는 좋은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안소영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앙상한 뼈대만 남은 버스에서 다친 승객들이 응급차로 옮겨집니다. 중국 스촨에서 다리를 건너던 버스 한 대가 갑자기 폭발해 불길에 휩싸인 것입니다. 사고 직후 버스기사 샤오쿤밍 씨는 시동을 끄고 가스 밸브를 잠가 추가 폭발을 막았습니다. 그래도 불길이 잡히지 않자 안전망치로 유리창을 깨고 승객들을 탈출시켰습니다. 유독가스가 가득 찬 버스에서 마지막 승객의 탈출을 확인하고서야 버스를 떠났습니다. 버스기사는 자신의 몸과 머리에 심한 화상을 입은 것도 잊었습니다. 하지만 용감하고 침착하게 대처한 덕분에 승객들 모두를 살려낼 수 있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사고버스 CCTV에 찍힌 운전기사 행동은 대형 사고 발생 시 승무원의 책임에 대해 국제적 조명을 받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승객을 버리고 가장 먼저 탈출한 세월호 승무원과 대조를 이룬다고 보도했습니다. 속옷 차림으로 뒤도 한번 돌아보지 않고 가장 먼저 구조정에 올라탄 세월호 선장의 부끄러운 모습이 다시 한번 떠오릅니다. YTN 안소영입니다. 네, 묵묵히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는 기특한 안내견들, 길 가다가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안내견들의 하루하루는 험난하기만 한데요. 안내견과 함께 시외버스를 타려던 시각장애인이 이번에 승차 거부를 당했다고 합니다. 화면 보시죠. 네, 지난 14일 오후 서울 관악구에서 안내견과 함께 시외버스를 타려던 시각장애인 A씨가 승차 거부를 당했습니다. A씨가 시각장애인 안내견은 대중교통 탑승이 법적으로 보장된다고 설명까지 했지만 운전기사가 벌금을 낼 테니까 당장 내려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하는데요. 장애인복지법에는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버스 승차 거부를 당한 장애인 A씨가 장애인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고 하는데요. 묵묵히 장애인을 지켜주는 안내견, 그 안내견을 지켜주는 노력은 우리 사회의 책임이겠죠. 승객에게 폭언을 하고 승차를 거부한 버스기사가 해고됐습니다. 해고당한 기사는 버스에서 다친 승객이 합의금을 받아놓고 멀쩡히 승차에 화가 나서 그랬다며 해고는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는데요. 하지만 법원은 버스기사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6월 한 여성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며 폭언까지 한 버스기사 A씨. 해당 여성은 한 달 전 A씨의 버스에서 내리다 뒷문에 발목을 다쳐 100만 원에 합의했습니다. 당시 A씨는 무사고 경력을 유지할 생각에 전국 버스운송 사업연합회 공제조합을 거치지 않고 규정을 어긴 채 개인 합의를 받습니다. 이후에도 A씨는 버스 안에서 넘어진 80대 노인과 개인 합의를 본 것이 적발돼 결국 해고됐습니다. 회사의 해고 조치에 불복해 결국 소송까지 가게 된 A씨. A씨는 여성 승객이 합의금을 받은 뒤 멀쩡하게 버스를 타자 화가 나 폭언했다며 해고 조치는 지나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회사의 해고 조치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데도 오히려 승객에게 폭언하는 등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회사 규칙에 따르면 승객과 개인 합의를 봐 사고를 임의 처리하는 것은 해고 사유로 정해져 있다며 해고 조치는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무사고 경력을 지키려 했던 A씨는 결국 사고 사실이 들통나 실업자 신세가 됐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버스 준공영제 이후 대구시가 해마다 수십억 원을 들여 기사들 식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만 주고 관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아까운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계속해서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주 촬영한 한 버스기사 식당의 메뉴. 김치와 채소 반찬 2~3개에 국이 전부입니다. 점심은 달랑 국수 한 그릇.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일해야 하는 기사들은 식사의 질이 부실하다고 불만입니다. 현장에서 진짜 이상한 냄새가 내가 안 먹으면 되지 안 먹고 말았는데 미역국 한 그릇 소고기 한 장사 하나 했으면 한 도모타리 들었나 모르겠어요. 이런 밥값은 누가 얼마씩 내고 있을까? 대구 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보니 대구시가 매달 3억 8천만 원, 1년에 45억 원이 넘는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행되는 버스 대수에 따라 한 끼에 2,300원에서 3,900원짜리 평균 3,000원 초반대의 식사인 겁니다. 기사 식당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공중 화장실 바로 옆 한 칸짜리 컨테이너 박스가 식당의 전부입니다.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 위생관리도 제대로 될 리 없습니다. 대구시에 따르면 전체 시내버스 식당 21곳 가운데 집단 급식소로 신고를 한 곳은 3곳에 불과합니다. 4~50대 이래 되니까 거기 한꺼번에 다 식사하기는 곤란하잖아요. 50인 이하일 경우에는 뒷돈 신고를 안 해도 됩니다. 식품위생법을 보면. 제 비용이고. 식당 운영은 공개 입찰 대신 대부분 회사나 노조 관계자 친인척이 맡고 있습니다. 왜냐면 최소한 2천, 3천씩 이렇게 집어들어와요. 일단 주인이 바뀌었을 때. 그런 식으로 그 돈을 부담하고 들어올 경우에 시간들이 개설이나 하면 답이 안 나오잖아요. 해마다 수십억 원의 세금이 들어가고 있지만 적절하게 쓰이는지 대구시의 관리 감독은 없고 버스기사들의 불만만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졸음 운전과 전쟁을 벌이는 버스기사들. 이들의 하루 운행 시간은 얼마나 될까? 경기도의회 김지환 의원이 전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평균 8시간, 경기도는 평균 17시간 30분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은 매일 2교대, 경기도는 격일제로 근무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경기도 버스기사는 피로 누적에 시달릴 가능성이 훨씬 높습니다. 그나마 이틀에 한 번 쉬는 것도 잘 안 지켜지는 경우가 다반사. 부담도 또 해야 된다고 새벽까지 일하고 또 늦게까지 일하고 또 새벽에 나와야 된다. 버스업계는 우선 현재와 같은 근로체계를 기사에게 무조건 강제한 건 아니라는 설명을 내놓습니다. 지금도 노사간에 합의가 돼서 운영을 하지 절대 사업자 임의로 뛰어올게 운영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기사들이 힘들고 하니까 그만하자는 건데. 이에 더해 버스업계는 이 같은 상황이 업계의 재정난 탓이라며 지금과 같은 요금 체계에선 불가피한 현실이라고 말합니다. 기사가 늘어나면 그만큼 인건비가 불어나잖아요. 그러면 요금은 인상될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둘째 문제고 일단 기사 수급이 힘들어요. 하지만 이 같은 설명에 대해 반론도 나옵니다. 버스 운송자들은 이제 좀 자구적인 경영 개선 노력을 통해서 근무 환경을 변화시켜서 인력 충원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좀 판단이 됩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안전한 차량 운행이 가능한 최대 운행 시간을 자치단체가 정하고 이를 업계가 준수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지난 7일 발의했습니다. 안전한 버스 운행이 가능한 기본 시간이라 최대 운행 시간을 3초를 내라는 거죠. 버스 기사분이 과도한 차량 운행 시간 초과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게 그런 조치를 할 수 있고, 그밖에 이제 쉼터 제공이라든지 건강검진 같은 것들을 실시하는 이제 조례 내용이 좀 담겨 있습니다. 이 같은 조례안 발의에 대해 경기도 버스 운송사업조합 측은 찬성 의사를 밝히면서도 세부 내용에 대한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경기도는 업계의 요구를 반영해 다음 달 버스 요금을 인상하기로 해 업계의 기사 인력 운용에도 숨통이 트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지난 주말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7중 추돌 사고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버스 기사는 전날 밤 5시간도 못 잤다고 말했습니다. 법으로는 8시간 휴식이 의무화돼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고 하는데요. 홍성희 기자가 버스 기사들의 하루를 동행 취재했습니다.
버스기사 경력 10년 차인 한명섭 씨. 오전 6시 45분 첫 차를 몰고 경기도 안산에서 서울역 강남역 노선을 한 차례 왕복하고 나니 오전 10시 30분. 한 씨는 곧바로 근처 식당으로 향합니다. 다음 배차 시간까지 남은 시간은 20분. 구내 식당에서 10분 만에 이른 점심을 해결합니다. 쉬려면 지금 먹고 나가야 돼. 온전히 쉴 수 있는 타임이 다음 장밖에 없거든요. 지난밤에도 11시 넘어 퇴근했다가 새벽에 출근하다 보니 이렇게 하지 않고는 몰려오는 졸음을 견딜 수 없다고 합니다. 머리 이제 치압도 하고요. 네. 살도 꼬집어 보고, 껌도 씻고, 물도 마시고, 이제 신호등 걸리면 이제 계속 그러는 거죠. 하루 일하면 하루 쉬던 때도 있었지만 어느 땐가부터 17시간씩 이틀 연속이라고 하루 쉬는 게 관행이 됐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다른 버스 회사를 찾았습니다. 이 회사의 사정은 더욱 열악했습니다. 근무일지를 보면 하루 16시간씩 3일 또는 4일 연속이라는 기사들이 수두룩합니다. 3일하고 하루 쉬고 4일하고 하루 쉬고 총 근로가 30일 중에 5일 쉰 거예요. 그럼 25일 근무하니까 18시간 곱하기 때리면 400시간이거든요. 이 회사에서 운행하는 버스는 54개 노선에 70대. 격일제로 운행하려면 기사가 148명이 필요하지만 현재 기사 숫자는 95명 뿐입니다. 버스 준공영제로 근무 여건이 좋은 서울과 인천 등으로 기사들이 빠져나가면서 경기도의 상당수 버스 회사는 1년 365일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공고는 365일 나가 있어요. 교차로라든지 면허시장 그리고 인터넷 인코루트나 그런데 거기 다 내보내고 있거든요. 노선 운행 횟수를 줄이기도 쉽지 않아 법으로 정해진 8시간 휴식은 그림의 떡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무일지만 보면 배차 간격에 많게는 30분에서 40분씩 쉬는 것처럼 보이지만 현실은 딴판입니다. 운행을 한번 종료 후에 와서 이렇게 주차를 하고 쉬어야 되는데 쉬는 시간 내에 밥 먹고 가스 주입하고 계속 밀리다 보면 쉬는 시간이 사실 없다. 부분 기사 휴게실은 틈을 내 쪽잠을 청하는 기사들로 늘 만원입니다. 한 4명은 땡이니까. 이러다 보니 며칠 전 경부고속도로 추돌 사고는 남의 일 같지 않습니다. 그냥 돈 두고 사는 거죠. 여기 다 경험합니다, 그런 거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막 갈 때 있잖아요. 그런 현상이죠. 경기 지역 버스기사들의 평균 시급은 7,200원 정도. 한 달에 270시간을 일해야 월 200만 원 정도 수입이 생깁니다. KBS 뉴스 홍성입니다. 진실의 방으로 상큼하게 터져볼래? 밍레이드 스파클링. 최근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이 낸 사고 현장입니다. 특히 화물차의 졸음운전은 대형 사고로 이어져 더 위험한데 이런 졸음운전 사고가 끊이질 않는 근본적인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하루 수백 대의 화물차가 드나드는 서울 가락 농수산물시장에 가봤더니 이렇게 비좁은 컨테이너나 차 안에서 새우잠을 자는 기사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생생리포트 김정우 기자입니다. 가락시장 첨가업체 가운데 최대 규모인 A업체에는 매일 100대가 넘는 화물차가 드나듭니다. 하지만 화물차 운전기사들이 쉴 곳은 마땅치 않습니다. 플라스틱 의자나 차량 안에서 휴식을 취하는 정도입니다. 화물차에 실린 물품이 팔릴 때까지 10시간 넘게 대기하기도 합니다. 필요가 덜 풀려가지고 여기서 잠을 취해도 차에서 여기 서서는 소음도 있고 차가 진동 때문에 잠이 제대로 못 자요. 현행법상 시장 내 운전기사 휴게시설은 필수 시설이지만 첨가업체가 마련한 휴게실은 구색 맞추기에 불과합니다. 컨테이너를 개조해 만든 화물차 운전기사용 휴게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인 남성 5명 정도가 누우면 가득 찰 정도로 좁은 공간과 바닥에 놓여있는 침구류는 언제 세탁했을지 모를 정도로 위생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휴게실 확장을 요구하는 운전기사들에 대해 첨가업체는 무반응으로 일관해왔습니다. 우리 정해져 있다 보면 저희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가락시장을 관리하는 서울시도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시장 규모나 화물차 운전기사 수와 상관없이 최소 70제곱미터의 휴식 공간만 마련하면 현행법상 문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열악한 상황에서 운전기사들은 제대로 휴식을 취하지 못한 채 장거리 운전에 내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취재가 시작된 뒤 첨가업체 측은 더 넓은 컨테이너를 휴게실로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SBS 김정호입니다. 네, 고속도로 진입로에서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는 버스 운전자들로 당황하신 적 있으신지요? 경찰이 특별 단속에 나서 운전자들을 불구속 입건했는데 버스 운전사들은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신세롬 기자입니다.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잠원하에 있습니다. 서울을 떠나는 고속버스들이 차례차례 도로에 진입합니다. 꽉 막힌 도로 위 전용차로 진입을 위해 버스가 도로를 횡단하듯 지나갑니다. 이 같은 진로 변경은 면허 취소에 형사 입건되는 난폭운전에 해당합니다. 시민들도 대형 버스는 위협이 된다고 말합니다. 제가 출고 운전이라서 좀 무섭기도 하고 사고 날 것 같기도 하고 조마조마하죠. 고속도로 진입할 때는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갑자기 끼어들면 깜짝 놀라죠. 무리하게 끼어들기는 안 좋다고 생각해요. 위험하니까. 하지만 느린 속도의 차선 변경은 괜찮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차가 많이 막히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거기는. 그렇다고 전용 차선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지금 밀리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앞서 대형버스 난폭운전 집중 단속에 나선 경찰은 131명의 운전자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버스기사들은 억울하다고 입을 모읍니다. 입구가 상당히 정체가 됩니다. 해결 방안도 제가 또 요구를 했어요. 특별일을 좀 해주든지 그 외에서 차선 변경했을 때는 단속을 하라는 거예요. 서서히 끼어드는데 어떻게 2단 기아로다가 시속 10km, 15km로 어떻게 난폭운전이라는 걸 갖다가 거기다 씌울 수가 있냐 이거. 40일간의 면허 정지 후 가면허 발급, 50만 원의 벌금과 형사 입건 등 처벌이 과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찰은 승용차의 양보를 강요하는 관행적 행태가 문제라며 제2, 제3의 봉평터널 사고를 막기 위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세롬입니다. 서울에서 출발한 귀성객이 부산까지 얼마나 걸려서 도착했을까요? 전용 차선을 이용하는 고속버스를 탔다면 승용차보다는 일찍 도착했을 것 같은데요. 부산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정호 기자. 네, 부산 종합버스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예, 고속버스를 이용할 경우에 평소보다 얼마나 늦게 도착하고 있습니까? 네, 정시는 아니지만 크게 늦지 않게 도착하고 있습니다. 평소 서울 부산 가는 고속버스로 4시간 15분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도착하는 버스들은 서울에서 출발해 4시간 반에서 5시간 남짓 달려 부산에 도착하고 있습니다. 승용차가 톨게이트와 톨게이트 사이를 달리는 거리만 5시간 10분이 걸린다고 하니 50분에서 1시간가량 고속버스가 더 빠르게 도착하고 있습니다. 명절 연휴이다 보니 고속도로 사정이 좋을 리 없습니다. 하지만 전용 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 보니 서울에서 부산까지 8시간 이상 걸리는 일은 좀처럼 없고 많이 막혀도 1시간가량 도착에 늦는 정도라는 게 이곳 관계자 설명입니다. 고향 땅을 밟은 귀성객들은 긴 버스 여행에도 지친 표정은 없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숨을 한번 들이쉬고는 마치 집에 도착한 것처럼 편안한 표정을 보였습니다. 오늘 이곳 터미널 이용객 가운데 70%는 부산에 도착하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버스 가운데 35%가량이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과 동서울 종합터미널에서 부산을 오갑니다. 명절 연휴 기간이 되면 이곳을 오가는 사람이 평소보다 2배가량 많습니다. 우리나라 두 번째로 큰 도시의 관문 가운데 하나지만 버스 이용객이 많이 줄다 보니 평소에는 한산했는데 오늘은 모처럼 이곳이 북적북적합니다. 오가는 버스 좌석 점유율도 평소 40%인데 이 기간이 되면 2배가량 는다고 합니다.
일부 매진인 노선도 있지만 좌석이 남은 버스도 아직 많습니다. 고향 가는 차편 확보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바로 버스 좌석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종합버스터미널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설 연휴 첫날입니다. 귀성 차량들이 몰리면서 정체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이 시간에는 귀성 표정, 또 도로 상황 차례로 현장 연결해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을 연결하겠습니다. 이른 새벽 서울을 출발했다면 평소대로라면 지금쯤 도착했겠습니다만 오늘은 상황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부산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김종호 기자. 네, 부산 종합버스터미널에 나와 있습니다. 네, 혹시 서울에서 출발한 고속버스가 도착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출발해 부산에 도착하는 버스는 새벽 6시 서울고속버스터미널을 출발했는데요. 이곳에는 10시 40분쯤 도착했습니다. 평소와 도착 시간이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에 앞서 10시 20분쯤에는 강원도 원주에서 출발한 버스도 이곳에 도착했는데요. 운전자는 평소와 도로 사정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찍 출발한 만큼 연휴 효과를 덜 본 셈입니다. 고향 땅을 밟은 귀성객들은 긴 버스 여행에도 지친 표정이 없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숨을 한번 들이쉬는 것만으로도 마치 집에 도착한 것처럼 편안해 보였습니다. 귀성길에는 이곳 터미널 이용 승객 가운데 70%가 다른 지역에서 부산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버스 가운데 35%가량이 서울고속버스터미널과 동서울 종합터미널에서 부산을 오갑니다. 명절 연휴 고속도로 사정이 좋을 리 없는데요. 그래도 고속버스는 전용 차로를 이용할 수 있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8시간 이상 걸리는 일은 없고 많이 막히면 1시간가량 도착이 늦는 편이라고 이곳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평소 이곳 부산 종합버스터미널 이용 승객은 하루 10,000명 남짓입니다. 그것도 휴일에 몰려 평균이 그렇다는 이야기고 평일에는 7,000명 수준에 불과합니다. KTX 등장과 항공편이 늘어나면서 장거리 이용 승객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명절 기간이 되면 16,000여 명 정도 이용해 이곳이 북적북적합니다. 평소 808차례 출발하는 버스가 이 기간에는 120여 차례 더 편성됩니다. 버스가 모자라기 때문에 보통 45인승 관광버스가 노선에 더 투입된다고 합니다. 평소 좌석 점유율이 30에서 40%인데 이 기간이 되면 2배가량 는다고 합니다. 그래도 좌석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 고향 가는 차편을 확보하지 못하셨다면 지금 바로 버스편을 확인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산 종합버스터미널에서 YTN 김종호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은 고속버스 안입니다. 비행기로 치면 1등석 칸과 아주 비슷한데요. 좌석마다 칸막이와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고 앞뒤 좌석 사이의 공간도 아주 넉넉해서 침대처럼 편하게 누워서 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존 우등버스보다 더 시설이 좋은 고급형 버스가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으로 운영됩니다. 엄민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등 고속버스가 도입된 건 지난 1992년입니다. 일반 고속버스는 45석인 반면 우등은 좌석수를 28석으로 줄였습니다. 넓고 편해가지고 확실히 기차보다는 버스가 편해요. 내년 상반기부터는 우등 고속버스보다 더 좋은 시설을 갖춘 고급형 고속버스가 도로를 달립니다. 좌석은 모두 21석으로 우등보다도 7개 더 적습니다. 좌석수가 줄어든 만큼 공간은 늘어납니다. 우등은 좌석 사이 공간이 30cm인데 고급형 고속버스는 50cm 정도로 넓어집니다. 여기에 좌석마다 모니터를 설치해 뒤에서 영화를 볼 수 있게 하고 휴대전화 충전을 위한 편의시설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좌석이 침대처럼 변해 누워 잘 수도 있습니다. 시설 수준이 일본의 고급형 고속버스와 거의 같습니다. 해외에 있는 여러 좌석형을 우리가 이번에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현실의 한국형에 맞는 그런 상품으로 출시를. 요금은 우등 고속버스보다 30% 정도 더 비쌉니다. 서울 부산 노선의 경우 일반 고속은 23,000원, 우등은 34,200원인데 고급형은 44,500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급형 고속버스는 200km가 넘는 장거리 노선이나 심야 운행에 도입될 예정이며 우선 내년 상반기에 서울과 부산, 서울과 광주 노선에 시범 운영됩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국내 교통의 오지로 흔히 공항 없는 전북을 꼽는데요. 이런 도내에서도 또 교통 오지가 있습니다. 바로 무주가 그렇습니다. 도청 소재지 전주와 심리적 거리까지 멀어져 경제권 유출 등 부작용이 심각합니다. 그 속사정을 먼저 김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네, 버스 안에서 한 승객이 배를